2024년 갑진년 5월 6일 월요일 오후 1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휴일입니다. 그래서 아래 토요일, 어제 일요일, 오늘 월요일 3일째 지금 쉬고 있습니다. 대신동에서 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쿠팡이 있더라고요. 아침 새벽으로 이제 출근하다 보면은 쿠팡 직원들이 그냥 막 그 집 앞에 이렇게 배달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참 저분들은 나는 지금 새벽 4시 반에 4시 40분에 출근하러 가는 길인데 이분들은 벌써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하신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쿠팡을 좀 이용을 하게 됐어요. 뭐 어떻게 앱이 자꾸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좀 깔려가지고 그래서 쿠팡을 좀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 회비가 아니고 원래 회비가 있더라고요. 원래 회비가 약 8,000원 정도 되는가. 그게 이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면서 10만 원 정도를 이제 이렇게 뭐 포인트로 이렇게 채워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에서 10만 8천 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물건을 몇 개 이제 어제 아래 며칠 사이에 시켰습니다. 시켜놓고 보니까 그 쿠팡 이제 월 회비를 내시는 분한테는 이제 좀 특혜가 있던데 보니까 무료 영화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한 프로 보았는데 존 윅인가? 그 옛날에 한번 보았는데 어제 그 카톡으로 저기 쿠팡 플레이어 이제 무료 영화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옛날에 본 거더라고. 한참 보니까 본 거더라고. 세상에 참 쿠팡이 상당히 좀 편리하대요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애용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나도 물건 몇 개를 시켰습니다. 10만 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만 원 포인트로 이제 이렇게 돈이 이제 정리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밤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 내가 한 새벽 한 2시까지 그것도 한국 영화를 좀 쿠팡 앱으로 좀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쓰죠. 비가 오면은 뭐 오는갑다 하고 이랬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이 집이 말이에요. 이 집이 지금 내가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 집이 1960년에 지은 집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6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집이 이제 지붕이 노후가 됐어요. 노후가 돼가지고 비가 새요. 비가 비가 새서 아이고 비 오면은 진짜 걱정이에요. 비가 새니까 비가 새면은 이거 막 그 천장도 이게 다 썩고 막 그런다고. 비가 이제 뚝뚝 떨어지니까. 그래, 이게 지금 현재 그런 게 아니고 몇 년 됐어요. 2018년 이전에. 그래가지고 그 땜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사람 불러가지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응급조치를 해도 안 돼. 이게 워낙 집이 노후가 돼가지고 60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지붕을 전체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전부 다 지붕 전체를 갈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또는 이제 걸어가면서, 특히 버스 타고 가면서 건물을 자세히 봅니다. 그 뒤로부터. 그래 봐가지고 저 건물의 지붕은 어떻는가 이걸 자꾸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보니까 다 지붕이 다 틀리더라고. 이래 보면은 지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지붕이 세면은 비가 오는데 다 건물에는 다 지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보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1960년에 집을 짓고 우리 할아버님께서 그때 몇 년 뒤에 1960년도에 그 원래 지었던 그 지붕을 루핀인가 뭐 하여튼 좀 조잡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위에다가 슬래트를 옛날 그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슬래트 초가집 없애고 슬래트를 지붕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했어요. 거기 했는데 거기 이제 뭐 암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슬래트를 철거를 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그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하다가 갈수록 이제 이게 좀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2018년도 할 때는 슬래트 철거를 하고 이제 새 지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가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전에 비해서는 적게 받았어요. 그때 이 지붕 할 때 금액이 내가 지금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 들었으면은 그 정부에서 슬래트 철거할 때에 지원금이 약 한 150만 원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 돈은 이제 한 150만 원 주고 이 지붕을 완전 새로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제 그 지붕이 생각나고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런 것도 영상 기록에 한번 남겨놓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비가 와도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혹시 또 모르죠. 토네이토 같은 거 바람이 세게 막 불어버린다든지 미국에 토네이토 바람 불잖아요. 그리고 막 태풍이 아주 막 사라오 태풍처럼 불러가지고 막 지붕이 날아간다든지 이러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큰 천재지변이 없는 한에는 뭐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수시로 봅니다. 그 뒤로부터 지붕이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이틀 동안 하셨는데 좀 불경스럽지만은 강의할 때는 좀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로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좀 누워서 들어요. 혼자 있으니까. 누워서 듣다 보면은 점심 먹은 지가 얼마 안 되면은 그냥 점심을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겸 뭐 혼자 하루 쉴 때는 한 끼 먹어요. 뭐 그래 먹으니까 제일 편하더라고. 아무리 그러니까 보통 때는 낮에 가면 중노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끼를 먹지만은 이제 이렇게 뭐 편안하게 집에 가면 쉴 때는 말이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얼마든지 되겠더라고. 그러면 이제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겸 이렇게 좀 오후 늦게 먹어요. 그럼 먹고 나면 좀 졸린다고. 그때 듣다가 보면 잔다고. 자다 보면은 이거 좀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듣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그렇게 하고 선거 기간에는 이제 그 무료급식 그것을 060-708-8888 그걸 하질 않았는데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그 제도가 다시 부활돼 가지고 토요일은 제가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한 4번 했고 지난달에 그 토일 그 4번 있었거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난달에는 4번 했고 원래는 이제 토요일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참가하는 거고. 허경영 그 총재님께서 그 강의하신 내용을 전체 큰 틀을 읽어봐요. 큰 틀을 읽어보면은 나는 신인이 틀림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신인님으로서 지금 현재 인정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신인은 그 우리 인류가 말했던 재림예수,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 이제 새로운 용화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게 불교의 결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륵 부처님이시고 이제 예수가 재림해서 신천지를 만드는데 그 재림 예수나 미륵 부처님이나 그게 한 분이다. 그건 강정산이 원래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미륵의 이제 출세를 기다리고 또는 이제 최순을 믿는 또 동학이 있습니다. 동학을 믿는 분들에게는 최순이 갱생을 기다리나니 이는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은 각자 자기 스승이라 하여 따를 것이다. 이 강정산의 말인데 강정산을 이제 옥황상제라 해가지고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또 이제 믿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강정산이 바로 그분이다. 이제 그 이 우주 인류 문명의 선천 종교의 총결론으로 오신 분이 1871년 전라북도 고북은 우등면 갱망리에서 탄광하신 강정산이 바로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바로 참 그 미륵 부처님이시고 재림 예수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뭐 나도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문이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자기가 신고하는 그 어떤 그 치성을 드릴 때에 반드시 그 신고문을 읽고 합니다. 그 기독교로 말하면은 뭐 사도신경을 항상 읽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사도신경 안 외운 지가 오래되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 해마가 있다라 이래가지고 사람이 진짜 살다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이 기분 좋은 일도 있지만은 기분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거든요. 잊어야지 어차피 떠날 사람. 그 노래도 있지만은 잊을 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라 이런 말도 우리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이랬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뭐 진짜 좀 안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막 지금은 술을 안 마시지만은 젊었을 때는 술을 마셨다고. 지금 내가 이제 69세니까 그 젊은 사람은 아니잖아. 안 그래도 이제 노인 뭐 장년기잖아. 이제 옛날로 말하면은 노인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장년기고 아주 젊은 시절은 아니잖아요. 30, 40대는 아니잖아. 그때는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을 때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은 일은 진짜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좀 내가 후회스럽고 잘못했고 반성하고 뭐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다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100% 다 이해를 해요. 그 막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 사람도 다 이해해. 왜냐니까 마음을 그렇게 쓰면은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와 같은 인연을 이렇게 맺다 보면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 나 역시 마음을 그렇게 썼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야. 다행히 나는 좀 그런 데하고는 조금은 멀어졌으니까 조금 다행이지만은 다 이해를 하지. 이해를 한다고. 이제 뭐 살다 보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한참 그 신앙을 한참 할 때 사도신경을 밤낮으로 외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뭐 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불교에서는 먼저 삼기하고 사홍서원을 항상 읽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겠다. 기불, 기법, 기선 이렇게 내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그쪽으로 향한다. 나마스 그 목표를 그쪽으로 둔다 이 말이에요. 딴 데 신경 안 써. 딴 데 신경 안 쓴다고 딱 그쪽으로 향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번무무량서원악 불도무상서원성 이것도 뭐 가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하고 이제 반야신경 낭독하라고 그러잖아요. 과한자재 보살행신 반야 바람일다시 조겨놓은 게 공토일체고 액살이자 색불이 공공불이색 색적시 공공적시 색수상행시 역부 역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무한이 비설신의 뭐 이렇게 그래가 아제 바라생 아제 뭐지 사바하 이렇게 그거는 하나 그 언제든지 가면 그래 이런다고. 그런데 또 강정산을 또 믿는 단체 뭐 가면은 이제 그게 그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에서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나님이시며 미륵 존불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 상제님이시여. 그러니까 정산 상제님을 앞에 그 꾸미는 형용사가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왔다 신인이다 이 말이지.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나님이시며 미륵 존불이시며 개벽장 하나님이야. 그리고 미륵 존불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 상제님이시여.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아래 토요일 날 3월 26일 날 음력으로 태모 고수부님을 또 받더래요. 천지의 어머니이신 태모 고수부님이시여. 제가 어렵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어 주옵시고 저의 죄를 뭐 그렇게 나와요. 그것도 오래되니까 잊어버려. 군사부 일치하는 상제님의 상생의 대도를 일심으로 잘 닦아서 괴로움에 신음하는 억조 창생을 널리 건져 후천 5만년 성경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강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신고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단체에서는 이제 강정산은 이미 이제 강정산 성인님은 벌써 이제 돌아가셨지. 어천하셨다 그러지. 돌아가셨다 이러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고 일반 사람들로 말하면 뭐 강정산 어르신 보고 뒤졌다 이러면 아주 욕하는 거거든. 별세하셨다 이래도 좀 낮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최고의 우주의 가장 높은 신이니까 돌아가셨다 이기보다 더 어천하셨다 그래요. 하늘로 가셨다 이제 이렇게 하죠. 기독교에서는 소천하셨다 그러지. 아주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을 죽었을 때는 사망 뭐 이렇게 처리하지. 그리고 뒤졌다 뭐 좋은 뭐 그렇게 하잖아요. 사망 처리 뭐 이렇게 하는데 사망. 근데 높으신 분들은 뭐 말이 틀리잖아요. 운명하셨다. 뭐 별세하셨다. 임종하셨다. 또 이제 뭐 선종하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높으신 분은 이제 어천하셨다. 다 표현이 다 틀리더라고. 근데 뭐 강정산은 벌써 이제 19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지가 지금 이제 100년 하고도 115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115년 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분이 뭐 이 세상을 새롭게 해가지고 후천 성경 세계를 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은 가고 자기가 이제 정통을 이어받았다. 자기가 이제 적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여러 단체가 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욕을 해도 엄청나게 한다고.
저뭐 때려 죽일 놈이라 그래서 자꾸 내가 적자다. 저놈은 악마보다도 더 높은 악마다. 뭐 그래요. 근데 뭐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정사는 내가 이래 보면은 강정사는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오신다고 알려주신 하나의 그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야. 세례요한은 예수의 신들매도 풀만한 그런 사람도 안 된다. 그래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처음에 왔었을 때에 이제 그 당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원래는 그 세례요한이 그 참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바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부정한 일을 막 욕을 했다고. 뭐 신인님께서 욕을 하지 마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그런 욕을 했지. 바른 말을 했다고. 정의의 말을 하니까 이제 목이 댕강 잘려가지고 그 목을 쟁반에 담아서 이제 이렇게 그 왕에게 바치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일찍 죽었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허경영은 신인이고 신인은 허경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제 토요 강의 아래 어제 일요 강의 토요 강의 때 그 큰 틀을 내가 압축해 보면은 나는 참 신인이 틀림없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엄청나게 이제 밝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 좋으면은 하나 안 좋고 하나 안 좋으면은 하나 좋고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의 허경영이라면은 전 국민들이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알아보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제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박지훈 변호사라고 있어요. 유명합니다. 이분 노래도 잘하고 복면 쓰고 노래 부르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복면 가왕인가 거기도 나가신 분이고 평론 잘하십니다. 아주 똑똑하게 잘하세요. 우리나라 이제 현상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 평론을 그 변호사시고 전부 다 아마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분 장교 출신이고 군대에서 이제 검사인가 판사를 이렇게 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중령 출신인가 막 그럴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분이 얼마나 정치 평론을 잘하느냐고. 김두일인가? 김두일이 아니고 그분하고 정치 평론을 잘하시는 분이 이제 박영식 씨하고 잘하고 그 다음에 변희재님하고도 잘하고 김용민 목사하고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분이 이제 어떻게 허경영 총재님 그분들은 어떻게 허경영 총재를 보느냐 하면은 이제 요즘 내가 그분 잘 모르는데 정모 교수라고 있어요. 이름 밝히기는 참 그렇네요. 한때는 참 진짜 2020년 총선 4.15 총선 끝나고 그해 추석 때부터 이분이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느 한순간부터 이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발언을 엄청 많이 한 그런 모 교수가 있습니다. 다 알지요. 정모 교수라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네. 이 세상에는 하도 이제 고소 고발 같은 게 많으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다고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천당이라 그래. 백궁이라는 말을 천당이라 그래. 천국이나 천당이나 백궁 이런 데 가는데 돈을 받는 것이 자기는 잘못됐다는 거야. 그것도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둘이 하면 500만 원, 또 뭐 축복받는데 100만 원, 또 그것도 괜찮아. 근데 1억 대천사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이거는 사람들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말이지 돈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막 착취해 나가는 이런 사람, 이거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 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피를 토하듯이 뭐 얼마 전까지만, 요즘 내 그분 유튜브에 안 들어가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피를 토하듯이 그 사람 뭐 일장 연설을 하고 막 그랬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헷가닥 해가지고 다 뭐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바르게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얼마 전에 그 불로유로 인해 가지고 뭐 보도가 됐으니까 JTBC에서 보도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박지훈 씨가 그 나와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느냐. 허경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300만 원, 500만 원 주면 둘이 간다. 뭐 축복 받는데 100만 원이다. 대천사 1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택도 노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99.999999999%라고.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있잖아. 황장수라든지 고성국, 고성국, 그리고 정봉주, 그리고 이제 이봉규 씨도 있고, 뭐 또 뭐 변희재 씨도 있고, 엄청 많지. 최경영이도 있고, 그런 분한테 허경영 총장께서 전부 다 그 방송에 가서, 유튜브 방송 가서 다 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옛날에 그 대선 때에. 그런데 그분, 그 뒤에 허경영 총재님을 정식으로 따르고, 회원을 등록하고, 정말 축복받고, 명패하고, 대천사까지 받으신 분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대천사는 뭐, 진짜 그리고 이제 교육비를 100회를 냈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 한 달에 뭐 한 2만 원, 3만 원, 5만 원 뭐 회원 등록, 본자 섭리에 등록하면 최하가 2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등록한 사람도 없다고. 그 정도로 말세 성제가 왔는데도 시 보면서도 뿌지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윤석열, 그 부인 김건희 여사, 그 장모 최은순 여사, 뭐 이제 좀 있으면 만기 이제 그 학교에서 나오죠. 그런 분이 알아보느냐고. 그 밑에 이제 지금 뭐 국무총리 하는 한덕수, 밑에 그 장관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 뭐 대법원 판사들, 뭐 변호사들, 대법원장들 찾아오느냐고. 모르잖아.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 추미애 장관을 엄청 좋게 봐요. 그분을 보면은 그 포시가 생각나요. 이분이 보니까 클래리티, 이 청순미가 있다고. 이 사람이 그 정치판이 정말 그 난장판이거든. 난장판인데도 이분이 꼭 연꽃 같아. 그러니까 흙탕물 속에 있으면서도 우아하게 핀 한 송이의 연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추미애 장관을 이래 보면 아주 우리로 봐서는 그 좋은 얼굴을 주니까 우리한테는 즐거움을 주지. 내가 좋게 봐요. 좋게 본다고. 그리고 그분은 또 캐릭터가 있어요. 청순한 사람인데 이 대가리 속에 뭐가 지적인 것이 없으면 그것도 가격이 떨어지거든.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런데 이분은 또 지성미가 있다고. 지성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그리고 이제 커팅, 세련미도 있고, 개성미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 포시가 캐럿, 그 다음에 클래리티, 그 다음에 컬러, 커팅이 4개가 다 이렇게 갖추어진 아주 나 훌륭하신 분이라 봐요. 그리고 이번에 나는 그분이 이제 추미애 당선자가 옛날 이제 과거에 이제 민주당 대표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고 이번에 국회의장이 꼭 되기를 원해요. 이번에 그 22대 총선의 결과에서 말이지
나도 이제 새벽 뭐 한 12시, 1시쯤까지 보다가 잠이 들었다가 다시 새벽에 이 사람 어떻게 됐나 싶어서 급히 찾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추미애가 당선돼야 되는데 하면서 막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거 보니까 됐더라고. 그래서 엄청 내가 기뻤어요. 그런데 그런 추미애 장관이 허경영 총재를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런데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잖아. 못 알아보거든. 네. 못 알아본단 말이야. 왜냐합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 대학 시절 때에 그 한양대학인가 거기 다닐 때에 자기가 이제 학교 교정을 다니면서 학교 그 교정 그 이제 산책을 하면서 자기가 사색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젊었을 때는 사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인생의 목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세울 건가. 그때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다 되거든. 청소년기 때. 그래서 청소년기 시절이 그래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남을 위해서 살겠다. 이 뜻을 세운 사람이라고. 남을 위해서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법관이 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분은 그 전두환 시절 때에 그 판사가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그 학생들을 이렇게 징역을 매기지 않고 집행유예라든지 이렇게 좀 아주 처벌을 이렇게 약하게 해가지고 많이 내보냈다고. 그런데 그런 분이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보잖아. 왜 못 알아보느냐 하면은 이 법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공부거든. 사물을 이렇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하는 거단 말이야. 너와 나 그리고 이제 뭐 법률 이런 거 외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 분은 내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내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의 맑은 양심을 회복해 나가는 삶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잘못의 권한을 남한테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한테 주는 거라고. 그래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이 가장 최고의 맑은 양심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길을 걷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나타나는 세계가 이제 반야 세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환상 세계구나. 그걸 모를 때는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막 폭력하고 뭐 기타 이렇게 사회에 그 몸 보면은 막 쓰레기 천국이잖아. 이런데 가보면은 담배꽁초 노상 이렇게 산에 가보면은 그 구석구석에 보면은 담배꽁초 그 뭐야 그 캔 맥주 던진 거 뭐야 일회용 플라스틱 그 던진 거 막 엉망이거든. 그게 많다고. 그 하천가는 말할 것도 없고 어제 아래 한 분이 우리 내 아시는 분이 말이지. 한 번 내가 저기 바깥에 서가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빵빵 거리더라고. 나는 그걸 뭔지 몰랐지. 썬팅을 세게 놓으니까 나는 뭔지 모르고 한참 있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 가보니까 아시는 분이더라고. 그래 그분이 이제 차를 저 불안까지 태워다 주시는데 그분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북한 거기에도 진짜 문제가 많아요. 부산시에 부산역 그 뒤쪽에 그 북항이 있어요. 북한 거기가 이제 부두가 저렇게 이제 가덕도로 옮겼는데 그 자리에 그 무슨 호텔을 하나 지었다고. 우리나라 이제 국가 세금으로 지었는데 그게 800억인가 들었는데 거기 지금 손님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으냐고 전국적으로. 이 이야기는 또 뭐 문제가 또 차원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강원도 뭐 경상북도 어디 가보면은 몇십억 몇백억 들여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 그거 또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손님이 없어. 그거 다 와야 된다고. 그런 것이 부지기수야. 그러니까 뭐 진짜 세금을 너무 낭비한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억수로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지. 그 세금,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를 통합해가지고
그 세금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고. 저게 그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기재부가 권한이 너무 세단 말이야. 세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지우지하니까 전에 그 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때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거야. 기재부 그 관피아들이 있어. 그거 완전히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분열시켜 해체시켜 버려야 돼요. 저 새로운 세상이 되려면 완전 해체시킬 거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검찰청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 예. 검찰청이라는 말을 없애버려야 돼. 지금 이제 여의도라는 말을 없애버린다 그러잖아. 그리고 여의도라는 그 말을 없애버려. 여의도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그 말을 바꿔버리고 국회는 완전하게 거기는 진짜 그 뭐 예술 공연하는 걸로 미술이나 뭐 예술 이런 쪽으로 돌려버리고 국회는 완전히 진짜 대전으로 옮겨버려야 돼. 검찰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돼. 검사라는 말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사법고시 해가지고 검사 되면 상급이잖아. 상급이면 굉장히 높아요. 그 상급에서 한 6급으로 한 7급으로 낮춰버려야 된다고. 완전히 이거는 뭐 기소조합 완전히 이 자식들 기소청으로 바뀌어야지. 수사권 그래가지고 기소권까지 돼가지고 어디 가서 공짜술 얻어 처먹고 개집질하고 말이야. 이런 놈들 말이지. 이게 뭐 남을 심판하는 뭐 선악 그건가? 이 후레들 놈 새끼야. 댓글을 달더라도 이 양아치 같은 놈아 똑바로 달아라 이 새끼야. 정의에 분노를 해야지 임마. 에? 이 새끼야 임마. 어제 보니까 말이지 그 저기 공희준 씨라고 있어요. 공희준 평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글은 엄청 잘 써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정치 평론가 중에서 제일 잘 쓴다고. 그런데 이분이 말이 좀 어눌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말이 어눌하다. 그러면은 말이 어눌하고 듣기 싫으면은 안 들으면 되잖아.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강용석이나 저 김어준의 그 뉴스베이다 그 금요일마다 한다고. 말 잘하는 사람 이봉규 씨나 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김용민 목사나. 그런 거 듣지. 말라고 공희준 씨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욕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공희준 씨가 그러더라고. 야, 이 새끼야, 임마. 그러면 보지 마라, 임마. 이러더라고. 속이 시원하더라고. 저 허경영 그 총재님께서도 말이지, 20대 대통령 딱 나와가지고, 그때 소수 정당끼리 모여가지고 밤 12시에 그 녹화한 게 있었다고. 거기 잘 된 거야. 어? 밤 12시에 이 사람들이 다 자지. 밤 12시에 그걸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녹화를 왜 그 밤 12시에 하느냐고. 그 말도 못하나? 그때 분노에 찬 말을 했다 이 말이야. 이 말을 지치냐고 말이야. 에? 소수정당 똑같이 대통령 그 선거 기탁금을 냈는데, 에? 소수정당만 이렇게 토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이게야. 그러나 그걸 왜 낮에 안 하고 왜 밤 12시에 하느냐고. 그 속이 시원하지 않던가? 그래, 그분이, 북한 하니까 내가 그 말이 생각나요. 나도 한번 가봤지만은, 800억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세금이 800억이야.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깔려있다고 엄청 많아요. 강호 발바닥 TV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런 것만 찾아가가지고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경상북도 청송, 안동 요런 쪽에 진짜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찾아오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 비싼 세금이라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북한에 보면은 이 쓰레기, 그 바닷가의 쓰레기 천국이야. 그 쓰레기 천국. 뭐 지금도 뭐 이스라엘하고 뭐야 저기 저 이란 저 전쟁 중이잖아. 저 하마스인가 거기 저기 사람들이 저기 우크라이나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해가지고 죽고 그렇게 하잖아. 그거 볼 때에 왜 신은 이 우주를 창조했느냐? 그 궁극적으로 따져나가보라고. 사람은 합리적인 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 합리적인 어떤 비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었으면 나는 허경영 총재를 못 만나서. 나는 언제나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기독교로 신앙을 할 때도 합리적 신앙을 한단 말이야. 믿고 따르지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하다 보면은 기독교에서 그랬단 말이야. 구해라 준다 그랬거든. 구해라 준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은 없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구하라 준다 두드리라 열린다. 그 뭐를 구할 거냐고. 뭐를 구할 거냐 말이야. 모든 사람은 죽음의 에러의 존재야. 죽고 난 다음에 문제라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살아있을 때 이렇게 좋은 일, 물질적으로 이렇게 베풀고 이런 것도 좋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당이 있다고 가정을 할진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되게잖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독교식 생각이야. 기독교는 죽고 난 다음에 두 가지야. 지옥과 천당이라고. 말을 안 해서 이렇게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은 뭐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것을 아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수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그런 거 없다. 이렇게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이야. 천당으로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구원을 받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서 헐레벌떡 하고 있는데 말이지. 내 혼자 천당에서 탱자하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편한가? 편할 수가 없지.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잖아. 첫째 아들은 잘 돼 있다. 둘째 아들이 좀 나쁘게 돼 있다. 이러면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마음이 편안한 거? 그래서 일가 친척 가운데 엄청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해외 여행을 자주 가는 분. 나는 이 사람을 나 사람으로 안 봐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인생의 목표는 뭐냐 이게 건강이야. 건강. 막 엄청 건강이야. 그래 등산 운동 하는데 뭐냐고. 얼마 전에 아프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래 자기도 그래.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등산을 하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도 하고 이러는데 왜 내가한테 이런 병이 오느냐 그러더라고. 그건 일가 친척 주위에 보라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해외 여행도 좋은데 거기 나비 이렇게 보내주면은 마지못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 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기영 박사님, 한국불교연구 원장님 말이야. 이분이 해외 여행을 한번 했어요. 그건 뭐냐니까 그 당시에 통일교의 문선명 측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주요하신 이런 학자님들을 이렇게 세계 해외 여행을 시켜준 적이 있다고. 그래서 통일교하고는 불교하고는 관계없잖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자기 부인하고 세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또 갈 수가 있잖아. 그런데 자기 돈을 들여서 그렇게 간다. 그런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자기 일가 친척 한 8촌 내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또 갈 수도 안 있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8촌 이내에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자기가 막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면 돈이 뭐 1, 200만 원 드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돈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나 이게. 그건 그렇고 구하라 준단 말이야. 두드려 열린다. 그러면 나는 그 입장으로 봐서는 좋다. 분명히 그런 말 했지.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전부 다 구원을 받도록 한단 말이야. 한다고 했잖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잖아. 구해 못할 게 뭐냐고.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그 근거가 뭐냐면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야.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가 바울이 쓴 편지라고. 그 사람들이 쓴 편지를 그 기록, 어제 보니까 신인님께서 6,000명이 뭐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간추려낸 거라고. 그것을 간추려낸 것을 이렇게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라고. 그럼 이제 기독교를 뿌리를 뽑은 거지.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세계도 이해가 되잖아. 그래 하다 보니까 또 강정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이지. 강정산이 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또 주역의 세계가 있어요. 춘하 추동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어제가 입하잖아. 여름이 됐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이제 들어왔다는 것은 입하가 됐다는 거죠. 여름이 시작됐다는 거거든. 또 네 박자 속에서 말이지. 춘하 추동 생장 염장 인의 예지 성주 계공 뭐 어제 신인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단계라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단계가 있고 네 번째 단계가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주역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다 주역의 세계에서 끝나면 이게 또 정력의 세계로 돌아간단 말이야. 정력의 세계. 이런 합리적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 보면은 이것이 왜 이 신은 이 삼남만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느냐 말이야. 신이 있다면은 그 뒤에 참 할 말은 많은데 오해를 하면은 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는 말이 많단 말이에요.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에 조견 오온 색수상 행식이 개공 모두가 다 공한 것을 보고 도 일체고액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뜻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나머지 말을 해가지고 무슨 말들을 하고 안 되지. 그걸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범소유상은 개시 흠망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예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참 0.1%라 그랬잖아. 0.1% 같으면 1,000만 명 소출하면은 100억에서 끝난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아쉬운 것이 그래요. 지금도 늘 마음에 들어 있는 것이 나머지 99.99999%들도 그 언젠가는 다 백공에 가면 좋겠다고. 그게 내 늘 이야기하지만 그게 솔직한 심정이란 말이야. 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 좋으면은 하나 안 좋다 이제 이건데 지금은 그렇게 추미애 그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개성 있고 세련되고 지적이고
진짜 그 뭐 딴 여자하고 틀리지.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막 명품을 막 이렇게 막 치장을 하는 거야. 나는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나는 디올백이, 내한테 디올백은 여기 디올백이야. 요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건 썰어 담아요. 디올백. 그 허경영 총재도 비닐을 늘 달고 다니면서 개똥 그 썰어 담는다 그러는데 나는 차마 개똥은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그 담배꽁초하고 휴지는 이거를 많이 주어요. 그리고 또 뭐 마트 가면은 또 이게 담기도 하고 그 요런 거는 너무 오래된 거는 이제 또 버리고 또 새로운 비닐을 넣고 그래요. 이 디올백이 이거지. 그런데 막 뭐 몸으로 막 명품을 뭐 옷 있잖아. 옷을 보면은 막 갈 때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냥 뭐 명품이 뭔지는 몰라. 나는 뭐 이런 조끼 입은 지가 요 한 40년 됐을 거예요. 조끼. 이거 하나면은 되지. 여름을 이거 하나로면 견딘다고. 조끼. 이게 명품이지 뭐냐고. 명품이 따로 있나. 아이고. 이거는 뭐고? 허경영. 허경영. 내가 딱 열면 이랬잖아. 근데 명품을 거치고 막 얼굴에 막 성형수술 막 고치고 뜯어 고치고 뭐 박동만이라고 뭐 성형수술 잘 하시는 분 있는가 보더라고. 강남에 대통령 그 자문이라고 있어요. 얼굴을 고치고 또 고치고 명품을 치러 담는 데서 그 영혼이 발라야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첫째 청순미라고 있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도록 이래야 되거든. 혹 자기가 남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있다 이러면 적시 갚아야 된다고. 몇 배로 갚아야 된다고. 빈정으로 뉘우치고 참여하고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내 재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좀 받아주시고, 내가 뭐 욕을 하면은 내가 달게 욕을 먹겠습니다. 뺨이라도 한 대 때리면 내가 맞겠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얼굴에 철판 아니라 무철판 막 셀이 깔고 말이지. 얼굴 뜯어고치고 명품 쳐바르고 이래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밝혀내도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 뭐 그 사람들이 뭐 아름답나 하기.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거지. 근데 누구나 말은 못하겠다고. 나 그런 사람도 일을 다 하지. 이해 못할 사람 없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뭐 국회의장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도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고 박지훈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못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고 인류의 그 뭐 강정산 그 신고문처럼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미륵 좀 부리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 가지고 본자 섭리회에 등록하신 사람이 아직은 매우 적다고. 매우 적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 5천만 명, 5,200만 명, 그 속에서 과연 정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이 과연 몇 명 되겠느냐 말이야. 최근에 이제 가족분들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조금 늘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0명 가운데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잖아, 지금. 이럴 때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얼마든지 지금 가서는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가지고 말이지. 대천사 뭐 받겠다 1억 준다 이러면 좀 이런 정도 신경을 쓰잖아.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매달도 목에 걸어주기도 하고 한 10억 냈다 이러면은 어이구 뭐 이렇게 좀 명대우가 틀리겠지. 안 그래요? 뭐 가족 전체 사돈이 8촌까지 대천사 했다 이러면은 뭐 한 20억을 냈다, 흥성을 했다 이러면은 뭐 머릿속에 딱 남지. 그리고
대우가 영 틀리겠지. 그리고 뭐 만나줘도 한 뭐 시간을 좀 많이 내줄 거 아니에요. 한 몇 분이라도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든지 가서 다 만날 수가 있다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지 간에 알려진단 말이야. 시간 문제라고. 알려지게 되면은 대천사 받으러 1억 뭐 낸다 이러면 그거는 별거 안 돼. 그리고 그냥 사무적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때 한 1조 원 정도 가져오면은 한 몰라 1, 2분 정도 만나줄까 아마 그런 시절이 된다고. 그리고 그때는 이분이 요즘 말로 말하면 사기꾼인지 좋은 놈인지 막 이렇게 구분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으니까 만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찾아가신 분은 쉽게 만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앞으로는 불안감이 없단 말이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제 공인을 한 거야. 이분은 참 신인이다. 이렇게 될 때는 불안감은 없는 대신에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그때는 10억, 20억 가져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적결하고 이렇게 할 그게 안 돼. 그래 뭐 사무적으로 처리해버리고 멀리서 한번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점이라고. 직접 가서 진짜 한 대면해가지고 단 1, 2분이라도 이렇게 대화할 시간을 가지려면은 1조 단위 돈을 가져오면은 그 정도로 만나주겠지. 그래요. 그 차이점이라고. 앞으로 좋아지는데 이제 과연 이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정부는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단 말이야. 스페인에 보면 투우사 있잖아. 소를 한 마리 풀어놓으면 처음에는 창으로 투우사가 창으로 찌르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소가 이제 쫙 뻗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 복싱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KO 당해가지고 쫙 뻗어가지고 말이지. 일어나가지고 경기를 못할 정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런 쪽으로 지금 현 정권이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찌르려고 하는 그 대상자는 많다고. 시즈가 죽을 때 칼에 찔려가 죽잖아. 자기 믿었던 브루투스도 찌르고 이러는데 그 원로원들이 많이 찔렀다고. 한 사람 두 사람 찔른 게 아니라고. 찌르려고 배르는 사람들은 많지. 여기 보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칼로 찌른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망 신고를 내고 새로운 정부를 퇴출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 있어. 지금 보면은 김건희 특검 들어간다 그러지. 예? 최상병 특검 들어간다 그러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죽고 그런 말이 있잖아. 행사 안 해도 죽고 그런 거예요. 김경재 씨도 돌아섰고 정가원 목사도 돌아섰고 바칠 세력이 없는데 얼마나 가겠느냐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보수에서는 후보가 있겠지.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이제 자기가 한때까지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를 대기 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대권 주자가 하나 끊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대권 주자로 나서겠다 그러는데, 허경영 총재님하고 홍준표하고는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내일 이야기하지만은 억조경 해자랑 구간 정제급 하나라 불무 1무분의 1도 안 돼. 능력이. 그래 이제 국민들이 이제 허경영을 알아봐야 되잖아. 알아봐야 되니까 그게 뭐냐. 그것이 이번에 나온 것도 말이지. 국가혁명당이 있다는 걸 일단 알렸잖아. 15번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허경영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걸 알렸고. 그와 같은 하는 가운데서 저는 2016년도에 미국에서도 내가 이야기 여러 번 했지만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나올 때 꼴찌했다고. 꼴찌했는데 결국 1등이 됐듯이 그런 정법으로 가야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발 되는 자식발이지. 자식보다 나이가 같거나 그런 애가 말이지. 내를 보면 인사도 안 해요. 내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은. 내가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그런 말을 못 하잖아.
내가 얼마든지 인사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고. 그런데 야가 이 보면은 말이지 비웃는 것도 희한하게 비웃어요. 그러니까 허경영한테 빠진 참 희한한 뭐 내가 한심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내를 그래봐요. 그러나 저러나 뭐 나는 거기 이제 뭐 복장이 이렇지. 이거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이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뭐 허경영을 내를 이상하게 보지. 그럼 뭐 아주 비웃는 것도 희한하게 비웃더라고. 그냥 가면 막 뺨이라도 세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이해는 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 애가 뭘 아느냐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해요. 인사해도 야가 인사를 제대로 받지를 않더라고. 이런 연놈들이 우리 주위에 오죽이나 많느냐고. 허경영 총재님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사람 막 전화를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한테 막 신인님한테 욕을 한 30분 했다 그러네. 그 욕을 다 들었다더라고. 들어도 뭐 내가 만든 놈, 내가 만든 내가 만든 사람인데 자기 말한 거 다 그대로 듣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허경영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많으니까 처음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있다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지금 허경영 총재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결혼수당, 출산수당 1억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식으로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참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미래를 내다보는 좀 중요하신 분이다. 지금 이래 돼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지.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주요한 권위 있는 그 언론 방송에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그 불로유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한다든지 막 그게 이제 곧 속해 오겠지. 지금 그 원자탄 같은 그런 소식이 오겠지. 그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게 온단 말이야. 올 때에 후보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그 후보 경선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단 말이야. TV 토론을 하게 된다고. 처음에는 16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8명으로 압축하고 4명에서 뭐 2명으로 결국 이제 한 사람 뽑잖아.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뒤비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 한 세상은 종말이 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단 말이야. 선천이 가고 후천이 온다고. 주역의 세계가 가고 정력의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우는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18년짜리 그 박정희 대통령 한 18년짜리 그 이승만이 한 12년짜리 이런 게 아니라고. 5년짜리 뭐 전두환은 7년이고 나머지 전두환 뒤부터 라우나 뭐 선생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라우나 선생님이 이제 가요계 데뷔하고부터 대통령이 11번 바뀌었다더라고. 그 박정희부터 지금 현재 윤석열까지가 11번이야. 그래서 그 11명이 세웠던 그런 5년짜리, 7년짜리, 18년짜리 그런 게 아니라고. 세계 일가 통일정부단 말이야. 알렉산더, 징기스칸이 세웠던 그런 대제국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강한 그런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디다고. 더디지만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원래는 오늘 내가 노래는 안고 부르고 취업을 했는데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까지 나왔다고. 그래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거든. 과연 언제 이제 국민의힘과 통합하느냐. 이 정부가 언제 이제 이렇게
문을 닫고 쉽게 말해서 쇠고랑 차고 구속 수감 되느냐 모모씨가 이런 걸 듣고 싶지만 이런 말은 할 수는 없다고. 안 그래? 우리가 짐작만 해보는 거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쇠고랑 찰 수밖에 더 있나? 쇠고랑 차거나 뭐 해외 도망을 가거나 모모가 그래. 안 그러면은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다이다이 하거나 그런 거야. 내가 그런 거 바라지는 않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술을 노상 처먹으면 그게 간이 그냥 어제가 입하니까 여름은 이제 시작되고 그러니까 봄날은 간 거지.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오고 새가 울면 따라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뭐 소리를 질렀더만은 목이 죄가지고 노래가 안 되네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내 노래 한 곡 부르려다가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흑영영